최선옥 정신과 의사의 밝은 마음 건강한 신앙.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AM 1590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선옥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심리학 책을 소개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자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012년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 다이어 박사의 Power of Intention, 화요일은 모리 선생과 함께 이와 같은 책 3가지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웹사이트를 열고 과거에 방송된 내용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축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공부할 책은 첫 번으로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입니다. 랜디 포시라는 사람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였는데 47세의 젊은 나이로 췌장암, 팬크리아틱 캔서의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으로 조기 진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대개 6개월이나 2년이 못 되어 사망하게 되는 병입니다. 포시 교수는 공부하느라고 늦게 결혼하여 자녀가 아주 어렸습니다. 5살, 2살, 1살의 3남매였습니다.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정말 좋은 부모님 2분의 양육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었고 직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할 때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녀가 자란 다음에 볼 수 있도록 DVD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영상으로나마 아이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대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은퇴할 때 한 번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내용은 대개 자기의 전공 분야가 되며 여러 가지 직업적인 회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포시 교수는 좀 다르게 하려고 계획합니다. 어떻게 일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도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강의 내용이 자기 아이들의 생애 지침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는 400명의 학생, 동료 교수, 친구들이 참석했으며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 감명 깊은 강의인데 유머가 있고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프리 제슬러라는 사람이 이 강의에 대하여 컬럼을 써서 유명하게 되고 그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책으로 출판하게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린 2 아들과 딸에게 주려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많은 독자들의 생애 길잡이가 된 것을 저는 압니다. 이제 몇 주일로 나누어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포시 교수가 왜 이런 내용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46세 때 진단을 받았는데 47세에 돌아가시죠. 아직도 장래가 촉망되는 나이였지만 그 또 과거를 바라볼 때 어렸을 때의 꿈을 거의 다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자기는 행운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내가 3남매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가가 있는 버지니아로 피츠버그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암 치료 중에 아이들과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의 자기 꿈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꿈을 모두 성취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우선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자라면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꿈을 꾸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많은 꿈 중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셨습니까? 꿈이 왜 중요하지요?
공부만 잘하면 되지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꿈이 참 중요합니다.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강의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입는 양복이나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자기가 성취한 어린 시절의 꿈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디즈니 이미지너로 일할 때 입었던 폴로숏을 입고 랜디라는 크게 쓴 이름표를 달고 400명으로 꽉 찬 강연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 맛이 있으면 또 서비스가 좋았으면 웨이터에게 팁을 주셔야지 미리 팁을 주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유머스러운 말로 그 박수에 대답합니다. 디즈니 이미지니어는 디즈니의 환상적인 라이드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을 말합니다. 이런 엔지니어가 없다면 디즈니에서 어린 아이들이 즐기는 모든 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화려하고 신기하게 아이들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암이 간에 퍼져 10군데나 있고 3개월 내지 6개월밖에는 이제부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스크린에 CT 스캔 사진으로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그 한 개 한 개 암에다가 자기 어렸을 때의 꿈을 적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무대에서 푸시업을 몇 번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 교수로 평판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강의도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 전에 그는 부모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갖는다는 것은 부모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꾸도록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포시 교수는 자기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모 로또에 이겼다. I won parent lottery. 우리는 부모를 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심지 뽑는 것 같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 누가 우리 부모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겼다, 땄다는 것은 부모 뽑는 심지에 행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좋은 부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는 자동차 보험 세일즈맨이었고 직업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업 외의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자선심이 참으로 강한 부부였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남을 돕고 관대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시 교수의 부모님은 훌륭한 인간성의 표본이었습니다. 인간의 평등을 믿었고 사회의 이상적인 구조를 원했던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베테랑이었었는데 볼가강의 전투에서 훈장을 탔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버지의 겸손함입니다. 포시 교수는 아버지가 훈장을 탄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유물을 정리하는 중에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훈장 탄 것을 자랑한 적도 없었고 그를 가르치느라고 보여줬을 만도 한데 아들에게 얘기도 안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아버지의 교육이 아들에게 위협적이고 강요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리고 저 자신이라도 한 번쯤은 메달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했을 것인데 말을 안 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시의 아버지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압력으로 조건부적으로 가르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있으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서 무엇이든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포시는 다른 집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고 끝에 가서는 좋은 교훈이 되는 얘기들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말 잘하는 것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를 보면은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결정하지 말아라 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몰아치지 말고 약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라 하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검소했던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영화를 보러 갔는데 또 가자고 하면 TV를 봐라. 그건 공짜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라. 그것이 더 좋다. 라고 말했고 한번 서커스 구경을 갔었는데 다음 해에 또 가자고 했더니 한번 서커스에 갔으면 됐지 또 볼 필요가 있나? 했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낭비가 많은 세대에 비하면 좀 너무 검소하고 재미없었다고 할지 몰라도 그는 그 부모님의 바른 태도가 참 좋았다고 생각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행복한 기분으로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살림을 검소하게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항상 주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조금 똑똑한 아이를 가지면 천재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머 감각이 발달된 어머니는 그가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어머니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내 아들은 딱하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종류가 아니라고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포시의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주고 격려하기 위해 자기 방을 멋대로 칠하게 해주어서 학생 때 그는 한쪽 벽에는 엘리베이터, 다른 쪽 벽에는 체스의 말 몇 개, 수학 방정식, 판도라의 박스 등 마음대로 그려놨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잔소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난 다음에도 그 방을 포시가 그려놓은 대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들을 존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관계에서도 존중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미숙하지만 항상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였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진정한 행운아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무안을 주고 거부를 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집니다. 어른들 듣기에는 어리석고 돈도 벌 수 없고 사회적 지위도 부모 기대에 차지 않는 그런 꿈이 왜 중요하냐고 하겠지요. 그러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상상력, 창의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어떤 직업, 라이프 스타일 등은 흥미로운 것이 없습니다. 꿈은 제한이 없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런 마음을 키워야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포시 교수의 예로 배웁니다. 어린 시절의 꿈 중에 하나는 무중력, zero gravity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붕 뜨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니까 포시 자신이 애스트로넛이 되려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모자라서 안경을 써야 하는 형편이었고 우주선에 들어가면 중력이 없는 공간에 떠 있는 경험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성취할 것인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애스트로넛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행기가 있는데 민간인이 그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무중력 상태로 갈 때 흔히 토하게 되는데 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시 박사의 디파트먼트에서 Virtual Reality라는 프로그램으로 연습처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토하는 것을 막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나사, National Society죠. 그 우리 애스트로넛 트레인 시키는 나사에 청원을 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수는 안 된다고 해서 신문 기자로 둔갑해서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성취한 예입니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 연구 결과가 나사에까지 도움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 두 번째는 내셔널 풋볼 리그의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시는 어렸을 때 키도 작았고 용감하지도 않은 나약한 아이였는데 풋볼 선수 타입이 아니죠. 그런데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끌고 가서 유스 풋볼 리그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다 보면 직업 선수가 되지 못하고 교수가 된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배운 곳이 바로 풋볼 필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코치 그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르친 것들이 장래의 성공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코치 그라함은 6척 4인치의 큰 키를 가진 보기만 해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주 구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기술보다 기본을 찾는 코치였습니다. 코치는 공도 가져오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풋볼이 팀 스포츠인 만큼 두 팀의 22명이 선수들 중에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은 꼭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21명은 공도 없이 무엇을 해야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풋볼 가리키는 거라고 하면서 공 없이 가리켰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지요. 포시는 자기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기본이라는 것을 코치 그라함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코치는 포시에게 특별히 심하게 연습을 시켰는데 어시스턴트 코치는 포시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좋은 것이다. 너를 포기 안 했다는 증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너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포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여줘야 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자긍심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긍심은 각자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못하는 것을 과제로 주어서 하게 만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자긍심이 거기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제일 좋은 교훈입니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코치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포시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리그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약하고 참을성 없는 아이였지만 코치의 도움으로 강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으며 아프더라도 최대한도 노력을 할 수 있는 10살짜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포시는 그 후에 코치 그라함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려워서 포기하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코치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온 힘과 정성으로 열심히 노력하게끔 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치 그라함은 가르치는 것 같이 안 하면서도 벌써 배우게 만드는데 선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수영, 축구, 야구 등 무슨 운동이든가 참여시키라는 이유는 나중에 운동선수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될 수도 있지만 팀 안에서의 협력정신, 난관에 부닥칠 때 해결하는 노력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적에만 집착이 있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운동팀에 들어가면 시간을 빼앗길까 봐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시 교수의 이야기처럼
학과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팀 스포츠를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은 좋은 점수를 따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공부시키지만 결국 성공하는 아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머리가 비상해도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를 이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생애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포시 교수의 어린 시절의 꿈을 얘기합니다. 꿈 넘버 3, 셋째 번 꿈입니다. 백과사전의 한 챕터의 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랐던 60년대에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포시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책이었습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아름다운 사진, 그림 그리고 지도 등 모두 소중했고 무슨 질문이라도 답이 있는 백과사전은 정말 두 아이가 경배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포시는 완전히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 읽으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 각 챕터의 저자인가 상상해보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는 검소한 부모님들은 제법 비싼 백과사전을 서슴지 않고 우리 두 남매에게 주는 지식의 선물로 기쁘게 주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포시의 부모님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무슨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백과사전만은 예외였습니다. 해마다 발행하는 부록도 열심히 사서 읽었습니다. 저자가 되는 꿈도 어느 날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Virtual Reality에 대해 써달라는 청이 왔습니다. 포시 교수는 이날이 오기를 일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청탁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기쁘게 쓰겠노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전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백과사전은 사지 않지만 가끔 도서관에 가서 포시는 자기 아이들과 같이 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보여주고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 넘버 4, 네 번째 것, 60년대에 자란 포시는 같은 세대의 다른 아이들처럼 스타 트랙, TV쇼, 무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스타쉽 엔터프라이즈, 우주선의 이름입니다.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캡틴 커크였는데 그는 과학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포시 교수는 캡틴 커크에게서 배운 것으로 자기가 더 좋은 선생, 동료, 심지어는 남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쇼를 보면 캡틴은 가장 스마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은 그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캡틴은 특별히 우수한 것도 없지만 그 우주선을 운영하는 리더십,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지도력은 캡틴 커크의 경우 자기 부하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믿고 완전히 맡기는 데 있습니다. 조종사인 캡틴은 비전을 보여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 가든지 여자들이 따르는 남성의 이상적 모델이었기도 합니다. 어느 날 캡틴 커크를 주연한 배우 윌리엄 샤트너가 학교를 찾아와서 Virtual Reality Lab에서 포시 교수가 하는 실험을 하고 갔습니다. 비록 캡틴 커크는 되지 못했지만 그 역할을 나타내는 지도력, 비전 같은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포시 교수는 배웠습니다. 비록 TV 드라마였지만 많은 과학적인 생각과 기구들이 현실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 5, 넘버 5. 디즈니 월드 같은 어뮤즈먼트 파크, 카니발 같은 데 가면 사람만큼 큰 동물, 스토프드 애니멀을 들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거죠. 어린 시절의 꿈 중 하나가 그렇게 큰 것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이언트 스터프드 애니멀을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서 쳐다봅니다. 포시는 자기가 과거에 딴 수많은 거대한 장난감 동물 수집을 강의할 때 무대에 가지고 와서 청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넘버 6. 디즈니 이미지니어가 되는 것. 디즈니랜드의 라이드나 쇼를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를 말합니다. 포시 교수는 어린 시절에 디즈니랜드를 수없이 방문했고 그곳은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이것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디즈니 회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그러나 거절을 당합니다. 몇 년 후 포시가 새로운 분야로 간주되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연구하고 있을 때 디즈니도 그런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한 결과 그를 받아주었고 6개월간 교수직에서 사바티컬 리브를 하고 8살 때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포시 교수의 어린 시절의 꿈을 성취하도록 한 노력은 포시 교수를 교수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꿈이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노력이 그를 훌륭한 교수로 만들었고 좋은 동료, 친구, 심지어는 좋은 남편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얘기한 예로서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위해 단련시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쁘게 합니다. 계속 추구한 것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력, 창의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하도록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2006년에 포시 교수는 진단을 받습니다. 교수님이라 연구에 익숙한 그는 췌장암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아냅니다. 반 이상의 환자가 6개월 안에 죽고 5년을 사는 사람은 4% 안 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반년이 지난 후 간에 퍼졌다는 결과를 보게 되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느냐는 질문에 의사는 3개월 내지 6개월 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위중한 경우에 처한 포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의사의 태도에 인상을 받습니다. 디즈니 회사에서 일할 때 직원들에게 가르친 것은 손님들이 운영 시간을 물을 때 이곳을 8시에 닫는다고 하지 말고 8시까지 열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열려있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직원들을 가리킨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환자에게 대하는 의사의 태도는 정말 직업적이면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에 감탄합니다. 참을 수 없어 울고 있는 아내에게 포시 교수는 나 오늘 죽지 않아. 내일도 모레도 아니야. 그러니 오늘은 참 좋은 날이지. 나는 오늘을 최고로 즐기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었으며 짧게 남은 생을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포시 교수가 컨버터블 오픈카를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손으로 장단을 맞추며 가는 것을 목격하고 깊이 감동받았다는 이메일을 어떤 동료가 보냅니다. 그녀는 포시가 암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봄 날씨를 즐기며 갈 수 있을까 하고 인상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포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아프지 않은 척도 하고 지낸 적도 있지만 그때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던 때는 아무도 의식할 수 없었는데 자기 자신의 모양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도 기쁘게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과연 내가 오늘을 즐기고 있구나 하여 만족했다는 얘기입니다. 포시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이 많아서 교만한 행동을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2살 위의 누나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였던 동생이었는데 보통 잘 참던 누나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 그의 런치박스를 진흙탕에 던져버린 일이 일어나서 누이는 교장실에서 훈계도 받았는데 집에 와보니 아버지는 누나를 야단치기는커녕 네 동생은 그런 대우 받을만 하다고 누나를 두둔해 주던 기억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교수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조교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방지게 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자기와 산보하자고 하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들이 너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안 됐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될 터이니 하고 아주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드럽게 잘 말하신 거예요. 너 그러면 성공 못한다가 아니고 내가 네 자신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충고한 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바른 말 해주던 사람들을 더치 엉클이라고 한다는데 요새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충신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지만 자기를 알고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정직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다 하고 지적하거든 아니라고 금시 부인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결점을 지적받았으면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우선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은 거만하오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화내지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 결점을 지적받고 싶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포시 교수의 교수님은 사랑으로 그의 결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말, 내가 하는 일에 제한이 올 것이다.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제한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점을 지적할 만큼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지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포시 교수는 늦게 결혼한 때문에 누이의 2 자녀의 아저씨 노릇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포시는 조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포시가 새로 산 차를 타려는 아이들에게 누이는 열심히 주의사항을 늘여놓았습니다. 삼촌의 새 차를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포시는 일부러 코크병을 열어서 뒷자리에 부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더럽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물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아파트에 데리고 가서 팬케이크를 같이 만들고 놀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연습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이제 병이 생겨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지 못할 입장이기에 조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카들은 이제 20대 젊은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 애들과 놀아달라고. 여기에서 포시 교수의 유머, 가치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포시 교수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돌담은 왜 우리 앞에 있는가?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은 전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면 경쟁이 작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을 달성한 기회가 늘어난다는 역설적이지만 진리의 말입니다. 포 씨는 벽돌담 얘기를 그의 아내와 결혼까지 이룬 과정에 비교합니다. 다른 대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만난 그녀에게 포 씨는 처음부터 사랑에 빠집니다. 교수가 된 다음에도 37살까지 대학원생들이 사는 지붕 밑 방에서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던 포 씨가 아내 제이를 만나자 그녀와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이는 그를 좋아했지만 뿌리를 뽑아 이사를 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다가 거절합니다. 벽돌담을 직업적으로 수없이 돌파했던 포 씨가 결혼하는데 앞을 막는 벽돌담을 새로운 각오로 돌파합니다. 일이 아직 잘 풀어지지 않고 있을 때 포 씨의 부모님은 참으로 도움이 되었고 끝까지 노력하면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역시 좋은 부모님은 다릅니다. 포 씨는 지나치게 압력을 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으로 벽돌담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벽돌담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담 저편에 있는 것을 원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선다면 담 너머 저편에 있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 씨가 보통 결혼, 신혼여행을 할 사람이 아닌 것은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하려고 결혼식 후에 핫 에어 블룬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합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왕자와 공주같이. 그런데 올라갈 때 나무가치를 스치고 간 것과 너무 늦게 떴다는 이유로 사고가 생겼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착륙을 하기 위해 넓은 땅을 찾아야 합니다.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벌판에 착륙하여 무사했지만 볼룬을 타고 여유있게 로맨틱하게 날아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운전수 한 명이 두 차를 충돌시키는 사고였습니다. 포 씨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미니밴을 가라지에서 끌고 나오다 드라이브에 세우던 포 씨의 컨버터블과 충돌한 것입니다. 아내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당황해서 생각해낸 것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차를 다 가라지에 들여다 놓고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포 씨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차를 갖고 다른 차와 충돌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저녁을 다 먹고 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라지에 있는 차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자기가 화가 나서 걱정 안 하는 것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종일 걱정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에 견적을 해서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음 날 그 차를 몰고 나갑니다. 운전할 수 있는 한 찌그러진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만일 쓰레기통이나 휠베로가 찌그러지면 버리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는 아직도 쓸 수 있으면 되지 않나. 남에게 자랑하던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무엇을 사지 않았던 부모님의 교육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포시 교수는 첫 아들 출생 때 아내에게 산부인과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잘 치료받은 결과 다행히 조산아를 분만했고 잘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하고 원망과 자책을 하지 않고
부부가 걱정과 불안을 극복했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무슨 의학적인 병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서로 탓하고 문제를 더 많이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일생을 살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언제나 해결할 때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향상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생을 가족과 재미있게 지내려고 하는 것 참 눈물겨운 일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살도록 포시 교수는 노력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놀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같이 하고 그가 아이들과 놀고 즐기는 것을 아내는 비디오로 찍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저희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들을 즐겼는가를 영원히 담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하지만 더 강조할 것은 부모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짐받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우울해지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긍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자기 부모가 너를 낳지 않았다면 내 팔자가 이렇지 않을 것인데 한다든가 내가 원수다. 너는 나의 짐이다. 너 낳은 것은 실수였다. 등등 자기의 존재가 축복받은 일이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인간이라고 느끼고 산 사람들 결국 어른이 돼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흔히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a mistake.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는 느낌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포시 교수는 과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모든 것이 논리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1년간 실행하고 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포시 교수의 시간 관리에 관한 충고를 들어봅시다. 첫째, 시간도 돈처럼 관리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안 보이는 것들을 닦아 빛을 낼 필요가 없다. 둘째, 시간 쓰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 단계씩 계획을 하라. How to do it 리스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라고 합니다. 셋째, 필요한 일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파일링 시스템을 만들어 다음에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아라. 다섯째, 전화에 쓰는 시간을 짧게 하라. 편안히 앉아 얘기하지 말고 서서 얘기하면 더 빨리 그 전화를 끊게 될 것이다. 여섯째, 델리게이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지 말고 남을 시켜라. 여섯 번째, take a time out. 휴가에 가서도 전화를 하고 이메일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시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밖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어느 날 당신은 그 가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포시 교수는 현대 교육 제도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월사금을 냈으니 지식을 산다고 믿고 행동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교육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포시 교수는 자기 클래스에서 학생 서로의 평가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만일 동료 학생이 잘 협조 안 한다, 자기만 잘난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0점을 맞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남들의 평가로 바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학생을 자기 교수가 옛날 구제해 준 것 같이 도와준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은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정신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장점도 단점도 다 포함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향상이 될 것은 정신과에서나 대학 강의실에서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번 주일 말씀으로 배우십시오. 다음 주일.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포시 교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을 많이 성취했지만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꿈도 성취하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만큼 기쁠 수도 있다 하면서 탐이라는 학생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 예를 들어봅니다. 타미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스타워라는 영화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술가였는데 컴퓨터로 분야를 바꾼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포시는 자기 연구팀에 들어올 수 있나 생각해 보다가 이 청년이 어릴 때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포시는 항상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꿈 얘기만 듣고 그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열심히 돕고 심하게 훈련을 시켰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스타워 영화가 후편을 3개나 더 만들었을 때 포시가 훈련시킨 그 학생이 마지막 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렇게 남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자기 성공처럼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계속 학생과 선생이 대를 이어 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시 교수는 1997년에 카네기 멜론의 교수로 가면서 Virtual Reality World를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컴퓨터 전공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왔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창조적이었고 4사람씩 팀을 만들어 일하게 했으므로 더 가까워지고 만들어낸 결과는 교수인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생들이었지만 자기 부모까지 초대해서 발표하는 날 구경하러 오도록 했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포시 교수의 창의력에서 온 아이디어로 또 팀의 구성 등 그 모든 요소가 곁들여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꿈을 존중하는 포시 교수의 태도에서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100% 노력을 하고 온 몸과 정성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거의 마술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저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풋볼 코치 그레함이 포시 교수에게 영향을 준 것 같이 그는 아이들에게 풋볼을 가르칠 때 간접적으로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포시 교수는 게임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서 저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결과를 준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많은 곳에서 지금도 유용하게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시는 어렸을 때부터 상상력과 창의력이 많은 어린이였는데 결국 어른이 되어 좋은 분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들의 꿈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을 꾼 일이 있다면 그를 도와서 그 꿈을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아이의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지금부터는 포시 교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충고를 종합했습니다. 첫째, 꿈을 꾸어라. 1969년 여름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려놓았던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크게 꾸어라 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돈을 들여 달에 가려면 지구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 어떻겠냐고 다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획기적인 성취는 과학도들에게 꿈을 주며 더 대단한 연구하는데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포시는 그 여름에 여름 캠프에 가 있었던 참이라 자세한 것을 다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포시의 충고는 자녀들에게 큰 꿈을 꾸게 불을 치르라고 합니다. 때로는 잠자는 시간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진실함이 멋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진실한 사람을 언제나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진실함은 그 사람 깊은 속에서 나오지만 멋있는 것은 남에게 겉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고용하려고 면접할 때 보이스카웃에서 이글스카웃으로 승진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당장 고용한다 라고 포시 교수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글스카웃 되기가 어렵고 많지 않습니다. 이글스카웃이 되려면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시 자신은 이글스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행이란 겉으로 남에게 멋있게 보이라고 치장하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포시는 거의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고 싶지도 않고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옷은 떨어지면 산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 입은 옷이 폴로 셔츠였습니다. 셋째, Raising the White Flag, 항복함. 포시의 어머니는 버지니아의 작은 농촌에서 디프레션 경제공황 때 자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랜돌프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그럴듯한 잘 사는 사람의 이름 같아서 랜돌프라고 지었습니다. 포시는 그럴수록 자기 이름이 싫었고 항상 겸손한 랜디로 불리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렸지만 포시는 랜디라고 주장했는데 대학에 간 후 어머니의 편지가 오면 랜돌프 포시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어느 날 포시는 우편물에다가 이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써서 집에 다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항복하여 그 다음부터는 랜디 포시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얘기할 때는 가끔 랜돌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름에 관해서만 빼놓고 너무 좋은 엄마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에 관한 다툼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랜돌프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매주 월요일에 만나뵙고 있습니다. 최선옥 정신과 의사의 밝은 마음 건강한 신앙.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자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어머니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또 얘기해 줍니다. 포시는 어렸을 때부터 의자를 뒤로 제껴 앉는 버릇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의자 다리가 부러진다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다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와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 전체의 다이닝룸 셋을 사주기로 한 계약입니다. 글로 써서 계약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어졌고 의자 다리는 아직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소리를 안 할 뿐 아니라 은근히 자기가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 다이닝룸 셋을 사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충고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포시 교수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쿼드리플래직이었죠. 사지 마비된 청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녀도 파혼하고 살 길이 암담했는데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결혼 상담가가 되었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는데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꼭 한 번 불평한 것 들은 것은 어떤 추운 날 담요를 하나 더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지가 정상인 사람들은 추우면 떨 수가 있는데 사지 마비된 사람들은 떨 수가 없으니 담요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추울 때 떨면 온도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떠는 것도 축복인 것을 이 사람의 예로 저도 깨닫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포시 교수가 존경하는 사람은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처음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된 사람으로 온갖 수모와 침까지 뱉는 팬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는 참 억울한 심정이었는데 불평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신념을 갖고 야구 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우는 소리를 해보아야 달라지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불평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시 교수는 증상을 치료하지 말고 병을 치료하라 합니다. 무슨 문제의 근원을 고치면 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의사로서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포시는 어떤 여자의 예를 듭니다. 그 여자는 몇천 불의 빚이 있었는데 그 빚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그녀는 포시에게 말했습니다. 포시가 그녀의 사정을 듣고 보니 매주 요가와 명상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직장을 얻어 일을 한다면 1년 안에 그 돈을 완전히 갚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요가와 명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로부터 오는 증상만 치료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스트랩스롯이라고 불리우는 병은 스트랩토코커스라는 악종의 박테리아가 편도선에 오는 병입니다. 목이 아플 뿐 아니라 열이 나는 병입니다. 증상만 치료하려고 해열제만 쓴다면 병은 고쳐지지 않고 나중에 심장이나 관절에 일생 동안 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의사들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주어서 박테리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게 치료합니다. 열이나 아픔, 즉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면 저절로 열이 내려가고 아프지 않게 됩니다. 이 여자는 증상 치료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포시가 화요일마다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라 한 것이죠. 화요일마다 웨이트레스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 후 빚을 다 갚게 되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가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합시다. 겉만 보지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시간 프로그램 마치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매주 월요일에 방송되는 최선옥 정신과 의사의 밝은 마음 건강한 신앙.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 2개월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여럿이 같이 점심 모임을 갖고 헤어진 다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투, 표정 이런 것을 읽고 상상은 꼬리를 물고 갑니다. 포시 교수는 이런 데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33%의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계산은 왜 33%인지 모르지만 지난번 불평에 시간 낭비하는 것만큼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하면 33%의 더 효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시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포시 교수의 충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으로 일할 때 또 일이 아니고 사교적으로 봉사 사역을 할 때에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닐 때 적용할 수 있는 충고입니다. 첫째, 서로 소개하자, 잘 알자.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 얼마나 돈이 있나, 인척관계에 관심이 많지만 그런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만난 사람과 공통적인 점을 찾아보자. 셋째, 식사하면서 만나는 것이 더 부드럽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들어가라. 누구의 직함, 학위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 주제의 이름만 쓰지 다른 것은 쓸 필요가 없다. 여섯째, 서로 칭찬할 것을 찾아 하도록 하자. 일곱째, 언제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시다. 포시 교수는 누구에게나 장점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이 오래만 기다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요.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의 좋은 점, 강점을 찾아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버릇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비평할 때 나는 항상 그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하는 걸 알아? 하고 말합니다. 내 친구들은 날 보고 사람들을 너무 좋게만 생각한다고 순진하다고 하지만 내가 어리석다고 순진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포시 교수는 그 사람의 장점이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포시 교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가를 관찰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로맨틱한 관심이 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고 무엇을 하는가에만 관심을 두라고 하는 충고를 아직도 애기인 자기 딸에게 합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달콤한 얘기만 합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말에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은 영구하고 진실합니다. 연애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말만 멋있게 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몇 달 전 아직도 가야 할 길을 해설하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강의는 랜디 포시라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포시 교수는 상투적인 문구, 영어로는 클리셰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속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쓰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뜻을 간단히 표현하는 데 도움됩니다. 예를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클리셰를 포시 교수가 설명합니다. Dance with the one who belong to you. 즉 춤추러 가는데 데리고 간 사람과 춤을 추라 하는 말은 의리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클리셰입니다. 사실 파티에 데리고 간 사람과 놀지 않는다면은 그런 의리 없는 일이 없지요.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운이 좋다는 것은 열심히 준비한 것이 기회를 만날 때 생긴다는 말 자체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공하면 운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뜻이겠습니다. 주전 5세기에 로마에 살았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클리셰는 Other than that, Mrs. Lincoln, how was the play? 링컨이 암살당한 것은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 줄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남편이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없겠는데 링컨 부인에게 그래 그 연극이 어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덮어두고 작고 중요하지는 않은 곳에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클리셰는 Be the first penguin.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펭귄이 되라.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해도 즉 실패했다 해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펭귄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데 물가에 오면 뛰어들어가야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물에 들어가는 것을 겁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는 자기를 잡아먹을 위험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에게는 위험이 있지만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시 교수는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에 응하는 학생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새로 회사를 세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결국은 성공적인 회사를 창립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여 포시 교수는 항상 200불의 비상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클래스메이트였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이 친구가 프로젝터를 써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의 전구가 나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모두 오래 기다릴 것을 예상하고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가방에서 스페어 벌브를 천천히 꺼내고 있었습니다. 갈아 끼고 계속했으며 교수님은 이 학생이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안 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벌브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것을 준비하고 다니는 준비성에 교수는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포시 교수는 자기 성격은 낙관주의자이지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일어날 모든 재앙을 막을 준비를 해놓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 정신과 의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마음가짐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마지막 강의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랜디 포시라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은 교수가 남겨두고 가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가르침, 즉 생애 지침서입니다. 포시 교수는 가르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는 3가지 단계로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내가 한 것은 정말 틀렸다. 둘째,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 셋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사과를 잘 해도 효과가 금방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난 채로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포시 교수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이 당연히 맞지만 거짓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거짓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번 거짓을 말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언제나 영원히 속일 수는 절대로 없다. 어떤 직업도 천한 것이 없다고 포시 교수는 말합니다. 학생 때 노동일을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루어온 것이고 이 직업이 나 같은 사람 수준에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생 때 막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막일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만 하고 말을 안 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면 요청해 보십시오. Simply just ask. 뜻밖의 그것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포시 교수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놀라울 정도로 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성격, 살아온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으로 유명한 위니 더 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책에는 티거와 이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티거는 호랑이고 성격이 해피고럭키, 항상 명랑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낙관적입니다. 이어는 늙은 당나귀로 우울해 보이고 걱정이 많고 항상 비관적입니다. 포시 교수는 확실히 티거의 성격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티거가 되라고 권합니다. 티거가 되려고 해도 타고난 성격이 아니면 어렵기는 합니다.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포시처럼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짧은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건강에 좋기 때문에 특별히 앓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포시는 병 진단 후 2년이 못되게 살았지만 그래도 버스에 치여 죽거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사람에 비해 자기는 행운아라고 합니다. 죽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그는 두고 가는 3남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떠나기가 어렵지만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충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포시 교수는 자녀들이 자기처럼 꿈을 갖고 성취하기를 바라지만 그 꿈은
아버지인 자기가 말할 수 없고 무엇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라고 전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알리고 싶다고 편지도 쓰고 비디오도 찍고 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사람과 만나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었냐고 물어보고 실행합니다. 과학자이고 교수답게 연구도 하고 실천하는 예입니다. 아내와는 솔직히 죽음을 얘기하고 서로 울면서 작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기 죽은 다음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만일 먼 훗날 사랑을 다시 하게 되면 재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 배워야 할 점은 어떻게 삶을 사는가 외에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가는가를 배웁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